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몇 달 전 이혼을 해서 아들과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 놈이 다른 여자랑 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남편은 중장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수입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수입이 쪼들릴 때도 있는 직업이에요. 저는 그냥 사무직 일을 하고 있고 남편처럼 중장비 관련 자격증 따놓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배워서 공부하고 중장비 자격증도 취득해 두었습니다. 무튼 남편이 이번에 지방으로 일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단기월세 잡아서 3개월 정도 지내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보통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해서 숙소 잡아 지내는데 이번에는 다들 그쪽에서 지내는 사람들이라 본인만 숙소를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같이 일하는 팀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나? 그냥 가볍게 넘겼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 혼자 케어하면서 일을 하면서 지냈고 요새 남편 벌이가 예전만 못해서 저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포크레인 끌고 나가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가끔 일하고 일당을 받고 그랬어요. 하루 일당도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전에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쉬는 날이나 시간이 될 때는 가끔씩 집에 오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일이 너무 바쁘고 고되다면서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해봤으니까 많이 힘들겠지 생각을 하고 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에 내려가 볼 생각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냥 뭐 대충 먹고 있지. 현장 가면 식사 챙겨주니까. 내가 엄마한테 주원이 맡기고 반찬 들고 주말에 내려갈게. 주말에 온다고? 뭐하러 그래, 힘들게. 그래도 당신이 집에 올 시간도 없이 바쁘고 힘들어하니까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지. 아니야. 나 이번 주말에 오래간만에 쉬어서 갈 생각이었어. 내가 갈 테니까 맛있는 거나 많이 해줘. 그래? 주말에 올 수 있어? 알겠어. 내가 보양식 해놓을게. 수고하고 주말에 봐. 웬일로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올라올 생각이었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보신이나 제대로 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장을 보러 가서 재료 사와서 다음날 점심에 거하게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왔고 오랜만에 아빠를 본 아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빠를 반겨주더라고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어본다며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 짠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는 자리인데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며 밥을 먹더라고요. 쉬는 날 아니야? 바빠?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고 그래. 주원이 아빠 오랜만에 봐서 좋아하는데 좀 놀아주고 그러지. 일 때문에 스케줄 조정돼서 내일 일찍 다 가야 될 것 같네. 진짜? 좀 더 이따 가면 좋은데. 그 대신 오늘 주원이랑 시간 많이 보내주고 가. 아빠 오는 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알겠어. 잘 놀아주면 되지. 나도 쉬지도 못하고 온 거야. 남편은 아들이랑 축구를 하러 나갔다가 온다며 나갔어요. 저는 간식이랑 저녁은 뭘 준비할까 생각하며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아들은 한바탕 놀고 들어왔고 저는 또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녁 먹고 아들은 자러 들어갔고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랑 시간을 좀 보내볼까 했는데 거실에서 TV랑 핸드폰만 보면서 방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앉아? 자야지. 먼저 자. 그러지 말고 얼른 들어와. 내일 또 일찍 가야 된다며. 오랜만에 봤는데 계속 그렇게 TV만 볼 거야? 사람 피곤하다니까. 왜 그래? 먼저 자. 핸드폰을 보면서 희죽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어요. 옆에 보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밖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 거실로 나갔더니 소파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계속 핸드폰만 보던 남편이 신경 쓰여서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패턴을 알고 있었는데 바꾸진 않았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니 어떤 여자랑 자기거리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위쪽으로 올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왜 갑자기 내려오려고 한대? 자기 그럼 올라갔다가 언제 오는 거야?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와. 안 그러면 나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여자의 말에 안절부절 못하며 우쭈쭈 해주며 달래는 남편 메시지를 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내일 급하게 내려가야 된다는 것도 이 여자가 빨리 오라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참나, 어쩐지 단기월세 잡을 때 쎄하더니만 이러려고 그랬나 봅니다. 아주 살림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대화 내용을 다 찍어놓고 잠이 들었어요. 내가 내려가서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아침 먹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아들은 아빠 간다고 속상해 하는데 그런 아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주 불이 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친정의 아들을 맡겨놓고 남편이 지내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남편 차가 보였어요. 저는 계단을 심호흡하며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데 좁은 원룸이다 보니 방안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주 난리가 나 있었어요. 그 아줌마랑 안 했지? 그럼 잠도 소파에서 잤어. 내가 우리 자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듣잖아. 대화를 듣고 둘의 거친 소리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자는 깍깍거리며 가리기 바빴고 남편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여보! 언제부터니 니들? 그 여자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남편 회사 격리 직원이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둘이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믿고 일을 그만두고 같이 여기 내려와 있었던 거였어요. 요새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 싶었는데 이 여자한테 돈 보내주느라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말에 나가서 일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고 남편의 뺨따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빌었지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양육비 대신 지금 있는 집 명의를 제게 돌리고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 도움을 받으며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고 중장비 쪽 일을 본업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수입이 적지만 일을 할 때면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수익이 몇 배는 많거든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솔로예요. 얼마 전 회사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어디라도 털어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한 2달 전부터 저희 지점에 자주 오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초 되는 남자인데 돈이 많은 고객이라 저희 지점 VIP입니다. 예금도 몇십억씩 넣고 보험 상품도 있는데 몇 개씩 가입하고 지점 입장에서는 완전 VIP 중에도 VIP죠. 최근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건지 2달 전부터 저희 지점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대부분 응대를 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하고 굉장히 껄떡대는 느낌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응대를 할 때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인간 또 왔네 이러면서 속마음과는 다르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미주씨, 오늘 일 끝나고 뭐해요? 네?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저녁 먹으러 가요. 남자? 아니요, 그냥 여자인 친구예요. 에이, 남자죠? 아니에요. 미주씨 남창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친구랑 남자들 꼬시러 가는 건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에이, 농담. 미주씨 화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처리 다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미주씨 기분 풀고요. 내일 또 올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매번 와서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갔어요. 자꾸 ATM기에서 충분히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정말 작은 입금액들을 나눠서 매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갑니다. 매번 팀장님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눈치를 보내고는 하는데 그냥 다들 무시해요.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거래 끊기면 손해니까요.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미주씨, 오늘은 뭐해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요. 내가 피로 싹 풀리게 해줄 수 있는데 오늘 나랑 저녁 먹을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거참 미주씨 너무 튕기시네. 한두 번도 아니고 밥 한 번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적으로 고객님들이랑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고객이랑 거리를 둬? 기분 나쁘네.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닐 거 아니야. 그거랑 나랑 같이 저녁 먹는 거랑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해?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 좀 가려가며 해주세요. 저 그렇게 남자들 막 만나고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고객님이랑 따로 저녁 먹을 생각 없습니다. 업무 처리 끝났으니 이만 가주세요. 다른 고객님 기다리셔서요. 말하는 거 봐라. 이쁘다 해주니까 말하는 싸가지 보소. 내가 거래 끊는다고 하면 너 어떡할래? 그때도 이렇게 당당하고 싸가지 없게 네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야, 여기 상무 나오라 그래.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하는 게 말이 돼? 뒤쪽에 있던 상무님이 와서 고객을 데리고 VIP실로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언니는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화장실이라도 잠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서 화장실에 가 손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구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했고 한참을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와서는 제가 있는 쪽을 쳐다보며 비웃으며 나가더군요. 비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다들 퇴근시키고 상무님이 저를 VIP실로 들어오라고 불렀어요. 이미주 씨, 왜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 상무님, 그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선 넘는 말들 한다고요. 그 몇 마디 한 게 뭐 그리 기분 나쁘다고 그래, 어? 그 사람이 예금 얼마나 넣었는지 알잖아. 그거 당장 뺀다고 난리야. 보험도 다 해지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손해가 얼만지나 알아?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내일 일찍 퇴근시켜줄 테니까 고객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마음 돌려놓고 와. 상무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연히 제가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잘못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 고객, 우리랑 거래 끊는다고 하면 이미주 씨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 접어야 돼. 미주 씨 당장 자르라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 컴플레인 계속 커지면 진짜 미주 씨 자리 보존 못해. 잘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래, 잘 생각해 미주 씨.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야. 어? 알겠지? 네, 가볼게요. 정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제가 죄인 거죠. 다음날 출근해서 일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마감하자마자 상무님이 먼저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고객 전화번호도 전해줬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을 알려줬는데 도착하면 연락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네, 고객님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에이, 언제까지 그렇게 고객님 할 거야, 어?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냐? 그래도 그건 좀... 오늘 사과하러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식이면 나 그냥 가고. 만수씨, 죄송해요. 그것 봐, 이름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아. 밥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네, 제가 살게요, 그럼.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내가 밥이나 얻어먹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살 테니까 따라와. 저는 이 인간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습니다. 괜히 비위 거슬리게 하면 또 거래를 안 하니 뭐니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요. 차를 타고 나가더니 곱창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한참을 혼자 떠들어댔습니다. 전처가 바람이 나서 내가 이혼을 했잖아. 아주 개털로 내쫓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미주 씨를 딱 만났지 뭐야. 여자를 내가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미주 씨를 본 순간 딱 느꼈지.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운명이요? 그래. 미주 씨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어줬잖아. 딱 느꼈지.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근데 왜 그렇게 튕기고 그래? 어? 뭐 밀당 그런 거야? 아니요, 고객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고객님. 이름 부르라니까? 네, 만수씨.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든 고객님께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해요. 참,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자, 술이나 먹자고.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충격이 컸던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 건지, 혼자 아주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주며 술을 마셨어요.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 네. 곱창집을 나오는데 어깨동무를 하더라고요. 저 만수씨 많이 취하셨나봐요. 어깨동무 하시는 건 좀... 어허, 술 잘 마셔놓고 왜 이러나? 또 자꾸 이렇게 선 그을 거야? 저는 어깨동무를 한 채로 차에 데려다 놓고
대리를 불러주고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있는 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저 만수씨,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2차 가야지. 2차요? 아, 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 집에 가봐야 해서요. 아니, 내 마음이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따라와. 가자는 곳으로 갔더니 모텔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만수씨,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참, 미주씨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이대로 가면 내가 뭐 내 기분 다 풀렸어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냥 가면 난 내일 당장 가서 모든 거 다 해지할 거야. 그렇게 알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어디 가서 이런 번듯한 직장을 얻을 거야? 다들 젊은 애들 쓰지. 이제 미주씨도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기 만만치 않은 거 알잖아? 지점 바꿔서 일한다고 하면 내가 거기 또 쫓아갈 거야. 우리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 이 인간이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다른 은행으로 간다고 해도 따라올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로 이 인간이랑 모든 인연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끝이에요. 저희 지점에 오셔도 다른 직원분한테 업무 처리 맡기세요. 그리고 제가 만약 지점을 옮겨달라고 해서 가게 되면 절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고. 그렇게 이 인간과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모텔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달려들어 키스를 했어요. 당신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고.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흐르고 체력을 다 써서 지친 건지 뻗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울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레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숨죽여 울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상무가 불러서 갔더니 어제 사과 잘 받았다며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지점 자리 생기면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상무는 일도 잘 해결됐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로 마주치지 못할 것 같다고, 차라리 다른 지점으로 보내주면 이런 트러블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상무는 알겠다고 자리 생기면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얘기했던 대로 제 창구 앞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이제는 바로 VIP실로 들어가서 업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는 다른 지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이런 인간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지우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지금 이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과 이모, 할머니 댁은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왜 남고를 가냐, 공학 가라, 그래야 나도 그 학교로 가지 하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동생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학교도 무조건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 넘겼어요. 같은 대학 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인서울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동생이 엄청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대학 가도 꼭 자주 놀러 와야 돼? 울지 마. 서울 놀러 오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꼭 오빠가 간 대학 갈 거야. 그래,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은 대학 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제가 대학을 잘 간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았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오빠랑 같은 대학 합격했다? 나도 이제 곧 서울 가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도 서울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살까? 와, 축하해.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나랑 같이 지내면 월세도 아끼고 좋은데. 너무해, 오빠. 동생이 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유선아.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사촌 동생도 잠잠했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동생이 서울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다음 주면 이사해. 그래서 오늘 이사할 집 다시 보고 청소도 할 겸 서울 왔어. 집 구했어? 어디쯤으로 구했어?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따 보면 알 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짠! 나 옆집으로 이사 왔지롱. 마침 집 나온 거 있길래 바로 계약했어. 잘했지? 옆집에 오빠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든든할 것 같다. 아, 응, 잘했네. 깜짝 놀랐다. 처음 독립해서 시작하는 타지 생활이니 무서울만 하지 싶어 옆집으로 이사 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동생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이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한데 헤어지자더군요. 잘 지내라면서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공상인 모습 보여주기 쪽팔리다야. 원래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잖아. 괜찮아, 이해해. 동생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 성인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사촌 동생이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좋은 인연 금방 다시 생길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사촌 동생이 나 오빠 좋아해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동생을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취했었나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 사촌동생이 돌변하더라고요.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지내자. 너가 나 보기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이사할게. 나는 실수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예전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 도저히 사촌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선아, 어떻게 그러니? 진짜 미안하다. 나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얘기하고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정말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대학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동생한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동생은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동생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 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술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보, 이제 당신도 아기 아빠 됐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는데 저도 너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여보, 너무 고마워. 와, 우리가 부모라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정말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었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졌어요. 그렇게 타이레놀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쉬고 있는데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갓댁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처가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고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입덧이 끝날 때까지는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 식사나 이런 걸 걱정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 얘기했어요. 저야 회사에서 먹고 시켜 먹어도 되고 저희 집에 가끔 가서 먹어도 되니까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입덧하느라 힘들어서 그동안 짜증도 많이 냈는데 다 이해하고 받아줘서 고마워. 입덧 괜찮아지면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조금만 고생해줘. 고맙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아무것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지. 여기서 지내면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먹고 괜찮아지면 집으로 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도 자주 올게. 그렇게 아내를 처갓집에 두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처가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다음 날에는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었는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어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가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쪄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레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 가방 등등을 샀어요. 꽤 장비가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 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아내랑 떨어져 있은 지 오래되어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오랜만이라 그런지 원래의 저보다 더 대담해졌었거든요.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만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가끔 아내를 보러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습니다.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그냥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합니다.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주 생각이 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